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찍는 뭐 퀀트 전략이나 뭐 시황 분석이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닌 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작품 제목은 퀀터스 창업 스토리라고 하는 걸로 준비를 했어요. 말 그대로 제가 퀀터스를 왜 만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 찍을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걸 찍는다고 해서 과연 누가 볼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콘터스 개발을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뭐 세미나 같은 데로 가고 강의도 가고 모임도 가고 해보면서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콘터스를 만들게 되었느냐? 왜 콘터스를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면은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다. 영감을 받았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영상을 몇 명이 볼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께는 그래도 저희 회사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희 회사가 그 창업하는 스토리가 어떤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얘기가 길다 보니까 한 번에 찍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 개로 쪼개서 찍으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스토리. 이 첫 번째 스토리에서는 일단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왔고, 어쩌다가 퀀터스를 창업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려면은, 저라는 사람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사실,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 이름은 이재민이고요. 현재 퀀터스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의 CEO 겸 CTO로 있습니다. CTO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기술 오피서거든요. 테크놀로지 오피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 총 책임자라고 부르죠. 사실 제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고요. 항공과를 졸업을 하고, 인공지능 쪽에 전공을 했다 보니 넥슨이나 카카오 같은 이런 그리고 다수의 스타트업들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일을 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거는 좀 인공지능 모델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드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제 DNA에는 개발자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퀀터스 초창기에는 제가 이 퀀터스에 들어가는 모든 로직들이나 그리고 뭐 알고리즘들, 그리고 전략 같은 것들을 다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특히나 팩터로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만들었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금은 팀이 좀 늘어서 개발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제가 요즘에는 옛날보다 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실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자들과 얘기를 해서 지금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다 감독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운이 좋게도 충실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저에게 과분한 자리를 주셔가지고 겸임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이랑 그리고 금융 AI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금융과 AI를 결합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저는 주로 이 퀀트 전략 연구하고 개발하고 운용하는 이런 거 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항공과였다 보니까 뭔가 딥러닝, 뭐 머신러닝,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개발 스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 이력을 보면은 퀀터스를 창업하기 전까지만 보게 되면은 제가 왜 퀀터스를 창업하게 됐을까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많으세요. 왜 퀀터스를 창업했느냐? 사실 제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수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증권사, 운용사 그런 데서 퀀트 작가 했었었고, 그리고 좀 유명한 기업들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자리를 다 박차고 나와서 콘테스트를 창업했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려면은 오늘부터 알려드린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콘터스를 제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 얘기가 하기 앞서가지고. 일단 콘터스는 2022년 7월 26일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현재 2025년까지 약 2년 반 정도 사업이 지금 경과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3월, 현재 찍고 있는 시간이 3월이거든요. 3월 현재 기준 봤었을 때
현재 헌터스의 총 가입자 수는 약 6만 7천만 정도 되시고,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 오셔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보신 횟수가 약 1, 약 1,200만 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투자증권이랑 바이낸스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실전 투자 기능을 제공해드리죠. 여러분이 만든 전략이나 우리가 만든 전략을 물려서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에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약 700억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년간 했지만 그 2년간 사업을 한 거 치고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들이긴 한데, 이런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대체 퀀터스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퀀터스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려면은 좀 시간을 많이 뒤로 돌려야 됩니다.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정확히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2014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딩 덕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딩을 해서 뭔가 공작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만 미쳐있는 사람이었죠. 그랬었는데, 제가 또 동시에 책을 좋아하거든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었는데, 제가 2004년도에 정말 우연치 않게도 가장 왼쪽에 있는 요 책을 듭니다. 도서관에서요. 진짜 누가 저한테 이걸 읽으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우연찮게 요 책을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걸 바꿔준 책이었죠. 이 책 되게 유명한 책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죠. 이거는 재테크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재테크라고 하는, 즉 투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읽고 나니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코딩만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코딩만 하면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그것만 해도 나 괜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투자라는 거를 내가 해야지. 투자를 해야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투자에 입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부동산 투자 못하고요. 주식 투자로 입문을 합니다. 주식 투자로. 일단 내가 땅은 못 사겠으니까 주식이라도 사자라고 해서 접근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저는 가치 투자자로 입문했어요. 그 다음에 집어넣은 책이 이 가치 투자 관련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를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철학에 매료됐었었고, 한때는 그래서 가치 투자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또 우연치 않게 가치 투자의 대가가 계시죠. 여기 계신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계신데,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쓰신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크릿 어널리시스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계량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알고리즘을 짜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PER 낮은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혹은 청산 가치라고 그러죠. 기업을 청산했을 때 남게 되는 돈이 시총보다 높으면 그걸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나니까 이건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따라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약간씩 이 퀀트라고 하는 걸로 입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 투자를 하는 그런 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뭐 저 PER 찾는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퀀트라고 하는 걸로 관심이 가게 됐었고, 거기에서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입니다. 이게 서울대 계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되게 잘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나니까 정말 깨달음을 얻었죠. 아, 이 퀀트라는 게 있구나. 내가 좋아했던 컴퓨터 프로그램과 투자를 결합하면 이런 세계가 나오고, 이 세계가 정말 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이제 이 퀀트에 미치게 되죠. 그래서 퀀트 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계속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책이 서울대 교수님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뒤에 참고 문헌 있죠? 그걸 되게 잘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참고 문헌들에 나왔던 수많은 논문들과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제 이 퀀트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2017년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이제 그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투자와 코딩을 결합시키는 이 퀀트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된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가 옵니다. 2017년이 오게 되고요. 이때 제가 뭘 하게 되냐면 첫 번째 창업하게 돼요. 첫 번째 창업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펀터스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회사였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게 우리 물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은 알파고였죠, 알파고. 알파고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알파고가 그 바둑 AI죠. 그게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이 AI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왔죠. 그거에 그 길을 맞춰가지고 이 주식 쪽에도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게 갑자기 키워드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그 뭔가 우리한테 조언해주는 그런 AI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붐이 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가 들어와서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전 이 일을 되게 좋아했으니까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졸업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가 대학원 박사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그래서 수료를 하고 논문을 쓰면 졸업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논문을 쓰는 걸 하지 않고 바로 창업을 하는 걸 선택을 해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의 크기가 엄청 작았지만 이 작은 시기에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냥 바로 창업을 하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 제도권도 퀀트가 금방 점령하겠다 생각해서 내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특히나 제 주변에 친구들이 그때 창업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창업을 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강한국 작가님과 그때 잠깐 인연을 맺게 돼요. 페이스북 친구였거든요. 이때 당시 강 작가님이 책을 내셨는데 그때 제가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앞으로 만나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제가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이때 안면식을 좀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창업을 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투자도 받기로 했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사업이 그래도 되려고 했었었는데 제가 이 창업을 그냥 접게 됩니다. 왜 접었냐면은 제가 사실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갔었거든요. 원래 대학원생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특히나 자연계 대학원생들은 전문 연구 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군대를 그 회사나 아니면은 그 정부 기관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체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생각은 창업을 하고 제 회사에서 전문전을 해서 군대를 해결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었는데 제가 대학원을 중퇴하자마자 바로 입대 영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심란했습니다. 왜냐면 창업도 했고 그리고 투자도 받기로 해놓은 마당에 이제 군대를 간 상황이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창업자인데 제가 비워버리면 회사가 돌아갈 리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회사를 접게 됩니다. 이 군대의 부름은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고민이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나? 군대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해요. 근데 군대를 가기는 싫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전문 연구 요원으로 회사를 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스타트업들이나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뭐 넥슨, 카카오 이런 회사들에서 전문 연구 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 데이터, AI 뭐 그리고 개발 관련된 것들을 실무에서 배우기 시작하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나중에 다시 퀀트로 돌아왔을 때 요런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를 뛰면서 제 스킬을 단련을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 기술들을 연마를 하고요.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는 퀀트 공부, 다시 알고리즘 짜보고 뭐 이런저런 백테스트 해보고 실제로 투자를 해보고 하면서 열심히 퀀트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때 제 기억에는 정말 진짜 그 일주일 내내 주 7일 계속 일만 했습니다. 낮은 회사 일하고 밤에는 퀀트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다시 퀀트 공부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이제 이 군대의 의무가 해방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제가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다시 퀀트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끔 자유가 생겼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퀀트로서 일을 할 거면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거나 둘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시장이 좀 커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는. 그때 당시에 뭐 퀀트 회사들이 없는 것도 아니었었고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증권사 같은 곳에서도 이 퀀트라고 하는 거를 채용하는 것도 생기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냥 바로 창업하는 것보다 일단 제가 퀀트로서 시리어스하게 일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일단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되게 운 좋게 겸임 교수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신출대에서 저한테 감사하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교수직을 처음 시작하니까, 창업을 하게 되면 좀 리스크가 좀 있겠죠. 가뜩이나 교수직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그 창업까지 하게 되면은 좀 리스크가 있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취직을 하고 겸임 교수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콘트라스 커리어 쌓게 됐는데, 이제 2022년도죠. 이때가 콘터스를 창업하게 된 시점이었었는데, 이때 제가 다시 재창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퀀트와 제도권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제도권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퀀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퀀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증권사 위에 계신 분들도 이 퀀트가 뭘 하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디라 말을 하진 않을 텐데 그 사실 퀀터스 프로그램은 파이썬을 기반을 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대부분 그 백엔드 사이드는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제가 그 알고리즘 쪽에서 파이썬을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증권사에 들어가서. 근데 파이썬 설치하려니까 막더라고요, 저를. 파이썬 깔면 안 된다. C에 깔려면은 보안 체계 승인 받아야 된다. 해서 그러면은 파이썬 안 쓰면 제가 뭘로 콘트를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엑셀로 하래, 엑셀로. 엑셀로 콘트를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죠. 아니, 엑셀로 퀀트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고, 이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그걸로 퀀트를 하냐. 파이썬 깔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해서 요청을 하죠. 근데 그게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기선 일을 못하겠다 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이런 해외에 있는 유명한 헤지펀드들, 여기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 이거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거든요. 퀀트 헤지펀드인데, 요런 회사들이나 아니면 투시그마 여기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되게 유명한 퀀트파 헤지펀드인데 이런 회사들처럼 정말 시리어스하게 퀀트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좀 훌륭한 알고리즘을 짜서 그 운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 니즈였었는데 그것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던 거죠. 왜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도 이때까지도 그죠? 사실 아직까지도 퀀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때는 더 생소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 예상보다 시장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다는 뜻이죠. 아직도 퀀트라는 시장은 너무나 작구나. 사람들이 퀀트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러면 다시 창업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창업을 하게 됐고, 그게 오늘날 퀀터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침 또 되게 우연의 일치로 독일에서 강 작가님이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콜드콜을 했죠. 아, 당신 한국 돌아온 거 내가 봤다. 나 5년 전에 잠깐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기억하시냐? 라고 하니까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만나보자. 라고 해서 제가 사업 아이템을 제안을 합니다. 이 콘서트라는 걸 내가 해보고 싶은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 제안했었죠. 펀드도 제안했었고 했었는데 일단 우리 유저들이 쓸 수 있는 이런 플랫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걸로 강 작가님과 논의가 되어서 이 퀀터스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화면이 되게 옛날 화면인데 베타 테스트 당시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퀀터스를 좀 오래 쓰신 분들일 겁니다. 초기에는 디자이너도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 하는 여러 프로그램 만들었었고
요거를 공개를 해서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감사하게도 저희 프로그램을 잘 써주셔가지고, 베타 테스트를 마치고, 현재까지 고도화를 시켜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그게 되어 있는, 그게 현재까지 콘터스의 창업 스토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퀀터스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라면 어떤 사람이었었고, 제가 어떤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왜 퀀터스를 만들고 싶었는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퀀터스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죠, 저희가. 플랫폼 만들고 있는데, 그럼 대체 이 플랫폼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이것도 스토리가 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려면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퀀터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은 뭐냐면은, 저희는 우리 모두를 위한 퀀트 플랫폼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퀀터스라고 하는 건 사실, 퀀트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퀀트고, 어스가 우리죠. 그래서 퀀트랑 어스 합쳐서 만든 게 퀀터스예요. 그래서 사실 이름 자체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퀀트라고 하는 거를 좀 대중화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다. 라고 일단 처음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전 투자자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자이기도 하고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제 DNA에는 주식 투자자라는 DNA도 있습니다. 전 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투자에 대해서 철학이 있는데 뭐냐면은 투자는 확률 게임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확률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이 퀀텀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퀀텀이 뭐죠?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 물리학. 사실 저는 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과 주식 시장이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퀀텀이라는 개념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 퀀텀이라는 개념의 라틴어가 퀀터스예요. 그래서 사실 또 이중적 의미죠. 회사의 이름 자체에는 슬로건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퀀트를 대중화시킨다. 라는 게 들어있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확률 게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좀 지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0년 7월 달에 저희 창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성과들을 지금까지 내왔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그, 그 다음 스토리에서 제가 어떤 거 다룰 거냐면은 이제 이런 걸 다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콘텐츠를 제가 만들어 나가면서 이 플랫폼을 내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콘터스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되게 재밌어 하시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콘터스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려면은 또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짧게 일단 다음 시간에 좀 떡밥 용도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창업을 할 때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엄청 많았어요. 제 주변에서 저를 아끼는 친구들, 저를 아끼는 제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창업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사실 제가 창업한 게 언제죠? 제가 창업한 게 2022년도입니다. 퀀터스는 2022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었느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4월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린 시점이었습니다. 그죠? 사실 그리고 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주식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크로를 좀 공부를 하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인플레이션 올라오고 있으니까 4월이 금리 올리겠구나. 그것도 엄청 올리겠구나. 그러면 사실 스타트업을 창업하기에는 정말 안 좋은 시기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돈이 마르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도 잘 안 하는 마당에 제일 위험한 그 상담도 안 돼, 비상장 투자, 스타트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투자를 당연히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겨울이 시작된 연도가 사실 이때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창업을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죠. 왜 잘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하필이면 정말 안 좋은 시기에 창업을 하냐. 심지어 교수직도 하고 있는데, 왜 그 안정적인 걸 포기하고 창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창업을 했어야 했어요. 이제 창업을 왜 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회사를 이끌는 과정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콘터스는 아직까지 투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강 작가님한테 잠깐 그 자본 정도 투자받은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투자금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투자를 받지 않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을 거쳤죠. 이런 걸 저희가 전문 용어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해요. 부트스트래핑. 말 그대로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나간 거죠. 이제 이 과정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해 보시면은 저희 회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회사가 운영되어 왔었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은 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다루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죠? 이 얘기하려면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길 바라고, 누군가에겐 영감을 주었길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트스트래핑 과정, 그리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콘터스를 창업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